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줬던 주요 이슈들 살펴보는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준비한 게 이 매주 월요일마다 하루 한 종목씩 미국 주식 유망한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코너 종목 레이더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미국 증시가 소폭 상승했어요. 증시에 대한 판단부터 내려주세요. 지난주 금요일 증시에 대해서는 최근에 흐름이 그대로 이어졌다라고밖에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가 이제 하루하루 좀 무역 합의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그런 코멘트도 있었고 뭐 부정적인 코멘트도 있었고 하지만은 긍정적인 코멘트가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증시가 뭐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가 매우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한 것이 결국은 증시를 끌어올린 그런 요인이 됐고 그 전에 하지만은 시진핑 이 중국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물론 딜을 원하지만 중국도 반격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이런 또 코멘트를 남겼기 때문에 일말의 좀 불안감을 남긴 그런 시장이 되겠고요. 주간 기준으로 이제 다우가 0.5% 하락하면서 4주 연속 상승세를 마감을 했고 그리고 S&P 500 지수, 나스닥도 마이너스 0.3%의 주간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6주 그리고 7주간의 상승세가 끝이 났기 때문에 지난주 한 주 전체로 보더라도 이 무역 관련된 불확실성이 결국은 좀 발목을 잡았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뭐 시장 전체로 움직였던 건 무역 분쟁인 것 같은데 네. 종목별로도 참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어요.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게 테슬라의 그 사이버 트럭이 이제 조만간 공개될 거다. 금요일 오후에. 근데 실제로 이 공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밌었어요. 방탄유리라고 일단 소개를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쇠 구슬을 던졌는데 공교롭게도 뚫려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수석 디자이너가 이제 네. 금속 볼을 던졌는데 한 번 던지고 한 번 더 던졌죠. 그렇죠. 근데 또 갈라졌죠. 지금 나오고 있네요.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제 방탄이라고 소개했던 것에 비하면 좀 웃기는 장면이 연출이 네. 된 건데 뭐 이러면서 이제 머스크는 굉장히 머쓱해졌다, 머쓱해졌다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네. 자, 어쨌든 근데 방탄이라고 소개 안 했으면 이게 주가가 내려갔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영상을 보면서 또 주가가 꽤 크게 내려간 측면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면요. 네, 테슬라가 이제 현지 시간으로 21일 목요일에 이 발표를 했죠. 네. 시연을 했는데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가 2003년 창립한 이후에 이제 6번째 모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 같은 경우에 39,900달러 그리고 69,900달러 이렇게 가격대를 형성을 하면서 앨런 머스크가 5만 달러 이하의 이제 픽업 트럭을 내놓겠다는 약속을 일단은 지켰고요. 21년 말에 이제 생산을 예정을 하고 있고 그때 이제 실제로 판매가 예정이 될 거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세부 내용보다는 지금 영상에도 나오듯이 네네. 방탄유리가 이제 쩍하고 갈라지는 바람에 망치살을 좀 탔고 그리고 그러니까요. 주말간에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좀 많은 좀 화제가 됐죠. 이런 네네. 영상들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앨런 머스크는 우리가 사이버 트럭을 공개한 이후에 15만 대나 사전 예약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이거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만은 또 않는 그런 소식이 되게 했었어요. 네. 최근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잖아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10월 말에 이제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적자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뜬금없이 상당히 많은 흑자를 냈죠. 네.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주가가 30%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이 전기 트럭 관련해서도 실망감이 물론은 나왔지만은 해석은 상당히 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생각을 해볼 게 방탄유리라는 게 네. 결국은 이 총알이 튕겨져 나오는 거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도. 그렇죠. 네. 좀 이제 금이 가더라도 충격을 좀 흡수를 하고 그리고 그 동안에 운전자나 이제 탑승자들이 좀 도망을 간다든지 네. 이런 거를 좀 도모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구멍이 뚫린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제 머스크가 아니면은 수석 디자이너가 금속볼을 던지기 전에 머스크가 망치로 이제 때린다든지 이런 시연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네. 여기서는 또 문제가 발견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사실은 테슬라가 이게 노이즈 마케팅을 위한 좀 짜고 친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본다면은 머스크가 이 수석 디자이너의 금속볼이 이
갈라지고 나서 유리창이 갈라지고 나서 네네. 욕을 했죠. 아, 근데 그쵸. 이게 또 바로 또 소리로 나왔죠. 이런 모든 것들이 좀 계산을 하고 화제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리고 말씀을 드렸듯이 어쨌든 간에 구멍이 뚫리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이번에 실망감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픽업 트럭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연 판매가 300만 대 정도 되거든요. 미국의 픽업 트럭 시장이 네네. 이 시장에 진출한다는 의미도 좀 여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요. 미국의 이제 픽업 트럭 시장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거의 한 300만 대 정도의 판매고를 올린 그런 차종이 되겠는데 포드의 F 시리즈가 31%의 점유율, 그리고 쉐보레의 실버라도가 20%, 그리고 램 픽업이 한 18%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반도체 시장에서 PC나 아니면은 GPU 시장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좀 미미했다가 네. AMD가 최근에 공격적인 마케팅 그리고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0%의 점유율이 5% 가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테슬라 역시도 어떻게 본다면 이런 효과를 좀 노릴 수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듯이 주말간에 머스크가 선주문이 14만 6천 대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게 실제 판매로 얼마 정도 비율로 옮겨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이 해프닝이 있었지만 일단은 관심을 끄는 데 성공을 했고 그리고 미국에서 상당히 중요한 픽업 트럭 시장에 진출할 의미는 여전하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뭐 이렇게 처음 이제 앨런 머스크가 출연할 때도 이렇게 양팔을 쫙 벌리면서 밑에서 네. 쫙 찍어주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볼 것 같지만 오늘 저녁에 테슬라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관심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한 종목씩 유망 주식을 소개하는 코너죠. 최진석의 종목 레이더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바로 실적 턴어라운드를 코앞에 둔 엔비디아입니다. 자, 엔비디아는 뭐 그래픽 카드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요. 네. 엔비디아 먼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엔비디아는 이제 GPU 시장, GPU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시장에서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이제 1인자고요. 세 가지 이 제품군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게임 부문, 이제 지포스 그래픽 카드로 유명하죠.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칩, 근데 또 이름이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 쓰이는 드라이브라는 칩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제 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은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 규모 5위 기업입니다. 1위가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4위가 클라우드에 투자를 하는 클라우드 기업에 투자를 하는 ETF인데 엔비디아가 무려 5위거든요. 네. 그런 거를 본다면은 역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좀 익숙한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저희도 좀 눈여겨볼 만한 중요하게 볼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모멘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GPU는 PC용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서버용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두 부분 모두 다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멘텀 첫 번째는 견고한 게이밍 시장,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의 이제 성장이 재개될 것이다. 세 번째로 실적 전체가 이제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얼마 전에 이제 엔비디아가 발표를 했던 2020 회계연도 3분기, 그러니까 19년도 8월에서 10월까지의 실적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치로 한번 본다면은 일단 EPS가 전년 대비 하락하기는 했지만 감소하기는 했지만은 이제 컨센서스를 좀 많이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매출 역시도 이제 30.1억 달러로 29.2억 달러의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 비중을 본다면은 게이밍이 한 55%를 차지하고 있는데 매출이 16.6억 달러로 컨센은 14.3억 달러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비중이 24%인 데이터 센터는 7.26달러로 컨센서스 7.6억 달러를 네. 좀 하회를 했습니다. 게이밍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주력인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칩 외에도 닌텐도 스위치라는 데도 이제 엔비디아의 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게이밍 부문에 이 노출도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4분기에는 이제 계절적 영향, 즉 연말 휴가 시즌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좀 땡겨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4분기에는 게이밍 칩에 대한 수요가 다소 좀 부진한데 그렇기 때문에 계절성 요인으로 인한 4분기에는 다소 부진이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은 그래픽 카드 부문에서 저희가 이제 게임에서 레이 트레이싱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정말로 좀
고사양, 이 차세대 그래픽을 표현하는 그런 구동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근데 엔비디아가 이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 기반으로 한 지난 분기부터 또 이어졌던 게이밍 부문의 강세는 일단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이밍 부분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다만 두 번째가 그 두 번째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데이터 센터 매출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컨센서스를 하회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네. 대한 전망은요? 그만큼 이 데이터 센터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네네. 이 컨센서스를 하회하기는 했지만요. 세부 지표를 또 살펴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 서버용 그리고 서버용에는 이제 머신러닝이라든지 AI 쪽의 그런 이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추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겠고 아니면 네. 이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실제로 AI가 자신이 이제 추론을 하고 실제로 연산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텐데 이 추론 관련된 칩 매출이 데이터 센터 부문 전체는 컨센서스를 하회했지만 추론 관련 칩 매출은 2배나 증가했다고 엔비디아 측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경영진이 이제 4분기에는 데이터 센터 부문도 회복이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점쳤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제 추천 기능과 관련된 그런 서버용 칩, 그리고 두 번째로 채팅봇이라든지 이런 대화와 관련된 또 머신러닝과 관련된 자신들의 칩, 이런 부분에서 성능이 월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 부문 회복이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고성능 연산을 뜻하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도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시그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얘가 대만의 주요 이제 하이퍼스케일 이 서버 부품 업체인 에이스피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 기업의 7월에서 10월에 매출이 상당히 좋았고 10월에는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50%나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역시 수요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게이밍 시장의 그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 센터 칩 부분에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나올 것 같다는 점, 이 네.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전체 실적이 턴어라운드에 임박했다고 보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또 반영이 돼서 주가가 지금까지 올라왔다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이제 분기별 매출과 그리고 매출 전년 대비 성장률을 좀 기록한 그런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딱 지금 4분기 동안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매출 성장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음 분기, 그러니까 회계연도로 2020년도 4분기에는 플러스 33.4%를 기록을 하면서 매출 그리고 이익도 마찬가지겠죠.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제 임박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간의 이제 실적 역성장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왼쪽 부분에는 실적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네네.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도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때가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 열풍으로 인해서 그래픽 카드를 좋은 맞아요. 거를 사용을 해서 채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네. 해가지고 많은 좀 수요가 좀 과잉으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열풍이 식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도 많은 좀 타격을 받고 재고도 쌓이고 실적도 역성장을 했던 건데 결국은 이제 다음 분기부터는 이제 정상 궤도에 다시 올라설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미 주가에 반영된 건 아닌가 싶은 좀 우려감도 있고요. 네. 우리가 좀 고려해봐야 될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 밸류에이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한 4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반영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2021년 회계연도, 그러니까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의 PER이 29배 초반으로 30배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이제 실적 수치 그리고 얼마나 회복될 것인가를 가늠해 봤을 때는 그렇게 과도한 밸류에이션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꼽아볼 수 있는 좀 몇 가지 리스크를 네네.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데이터 센터 부문의 회복세를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기대감을 예상외로 하회할 가능성.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문에도 매출 비중이 한 5% 정도 됩니다. 기존의 어떤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이 자동차 부문의 칩이 있겠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은 자율주행 기술이 얼마만큼 빨리 상용화되고 또 올라올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자동차 부문에서의 칩이 수요가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살펴볼 만한 좀 불확실성 또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월가의 투자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29.5억 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제시를 했는데
근데 이제 컨센서스였던 30.8억 달러를 하회를 했고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분기에도 가이던스를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고 그 이후에 컨센서스도 좀 내려갔고요. 그러면서 실제 실적 발표에서 이를 큰 폭으로 뛰어넘는 이런 또 어떻게 본다면 전략을 사용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투자 의견은 그렇게 많이 훼손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팩트셋에 따르면은 애널리스트 총 40명 중에 매수나 비중 확대 의견을 29명이 갖고 있는데 네. 그 중에 무려 23명이 실적 발표 이후에 목표 주가를 오히려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평균 목표 주가가 203에서 225달러까지 지금 올라갔고요. 최근에 이제 강세를 점치고 있는 네네. 부울 진영에서는 지금 240에서 250달러, 지금 대비해서 한 15%의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점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앞서 언급한 모멘텀 외에도 엔비디아는 아직까지 7나노 공정을 사용한 칩을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또 신제품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반향이 나올 이런 가능성, 추가적인 모멘텀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진석의 종목 레이더. 오늘은 그 엔비디아를 깊이 있게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